안녕하십니까. CMB 메디컬 클리닉의 강채미입니다. 한국인의 표준 체형이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분들의 경우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래에 비해 크거나 같다면 안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성장기에 또래에 비해 너무 크거나 성장이 빠른 경우에는 조기 성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성장 클리닉을 개설하고 계신 김성훈 한의원 대표원장 김성훈 박사를 모시고 키성장과 성저숙화 현상 그리고 성저숙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요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저 아이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아이들 키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키 키우기 열풍까지 불고 있는데요. 과거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키 어느 정도나 커졌을까요? 사실 요즘 아이들 키들이 많이 큽니다. 하지만 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듯이 큰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의 그 키상 상태를 보면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거 30년 전에 부모님들하고 우리 현재 아이들의 키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데요. 네. 특히 고등학교, 표에서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들은 현재 그러니까 약 7cm 정도 우리 성인들보다 큰 키인데 사실은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는 16cm 정도로 많이 벌어졌다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7cm 정도 큰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약 13cm 정도에 벌어지다가 결국은 성인이 되면서 약 6cm, 5cm 정도로 그 갭이 좁아지면서 많이 커왔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평균 키라 하면 똑같은 생일 나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100명을 세워놨을 때 키 큰 애가 50명, 작은 애가 50명인 중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써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의 그 남학생의 평균키는 127cm, 그 다음에 여학생은 126cm가 되고요. 초등학교 5학년에 가면은 키가 서로 역전이 됩니다. 남자들이 여학생보다 1cm가 더 작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남학생이 144cm, 그 다음에 여학생이 145cm입니다. 바로 이때가 여성들이 급성장이 오면서 키를 역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여성들은 약 160cm 정도로 해서 키가 정체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이때 키가 169cm로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174cm 정도로 해서 정체기를 만들고 있는 데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은 사실 키가 가장 많이 차이 난 때가 급성장기로 보고 또 키의 역전 시기를 사춘기 급성장기로 봤을 때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약 3년 정도의 성저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예전에 우리 민족의 키는 어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임진왜란 때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성인 남자 키가 152cm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 우리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약 23cm 정도 더 큰 키가 되고요. 최초로 우리가 1900년도 초에 신체 검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약 13cm 정도 더 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약 23cm 정도 크고 약 100여 년 만에 13cm가 더 큰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라지는 성저숙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성저숙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저숙증이란 한마디로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생일 나이보다 실제 뼈 나이가 앞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성저숙화 현상은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의 또 세대보다 2, 3년 정도 빨리 어른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은 빨리 큰다는 것은 또 빨리 성장이 멈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린아이 시절이 상당히 긴 동물이죠. 13년 정도까지 오직 성장 발달만 위해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이 결국은 배움의 기간이 13년의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어떤 문명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이 한 인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삶의 배움의 과정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어떤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2005년도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국민영양건강보고서에 의하면은 65세 이상의 어머니들은 현재 16.8세, 약 17세 정도의 초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대 애들은 13.2세에 초경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더 어린 아이들은 약 11.7세 상당히 많이 조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성조숙이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보다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조숙증이 더 늦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춘기가 생기가 더 늦은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춘기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3, 4년 정도 빨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 어떤 증상을 보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도 다 사춘기를 겪었던 상황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신체적, 육체적으로 많이 발달하면서 정신적, 심리적인 상황도 많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키도 물론 급속도로 많이 크는 시기이죠. 보통 남학생들은 12살에서 10살에서 12살 정도에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약 17세에서 18세까지 끝나지만 여자들은 약 2년 정도가 더 빠른 약 8세에서 10세에 시작해서 15세에서 17세까지 진행되는 기간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남자의 경우는 고환, 우리가 정소라고 그럽니다. 이 고환의 발달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여성들은 유방이 자리 잡으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죠. 특히 예전에는 부끄러워 할지 모르고 옷 벗고 이렇게 나댕기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움을 탄다든가 같이 목욕을 안 한다든가 그때가 아마 사춘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의학적인 면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죠. 여성의 사춘기의 발달에 우리가 터널한 사람이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단계는 여자들은 유방이 형성되지 않고 젖꼭지만 있는 형성 상태죠. 남자들도 보면은 정소가 발달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어떤 외부의 성기를 나타내는데 2단계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유방이 발달하면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때는 가끔 가슴이 아프다 할 수도 있고 또 엄마 부모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딱딱한 몽골이가 있다든가 유방 밑에서 나타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남자애들은 우리가 고환이 보통 어른 새끼손가락 정도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지손가락 정도로 크기로 변합니다. 이때가 바로 사춘기의 시작되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야가 드디어 이제 어떤 성호르몬에 의해서 사춘기가 시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면서 완전 성인을 이루는데요. 사실은 5단계에서 남자의 어떤 야가 어떤 사춘기 성숙이 안정이 되고 키도 안정이 컸다는 단계는 음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모가 성기 주변에 있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더 번지면서 자라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이 커지면서 처음에는 유두하고 유두륜이 유방하고 같은 라인에 있다가 유두륜이 올라옵니다. 유방에서. 그럴 때가 이제 야는 어떤 사춘기 성성숙이 마무리 단계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춘기의 시작이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유두 아래에 유선이 생기면서 시작된다고 보고 또 남자아이들은 소위 고환이라고 부르는 정소가 커지면서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언제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의 이제 성장이 사춘기에서 정소와 또 유두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커지는데 보통 우리가 성장의 곡선을 보면요. 어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커왔던 상황에서 성장의 속도가 쑥 줄어들면서 성장기 사춘기 전 가장 안 크는 때 우리가 흔히 프레퓨버탈 딥이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5cm 정도 취학전에는 약 6cm 정도 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5cm 정도 크다가 그것이 딥 쭉 줄어들면서 약 4cm 정도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성장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여성의 경우에는 딥이 생기고 나서 유방이 형성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나면은 음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그때 이제 초경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기를 볼 수 있고 남성의 경우는 정소가 고환이 커지면서 약 2년 정도 지나면은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약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변성기가 시작되면서
사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춘기 기간은 약 4, 5년 정도 더 지속은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가 마무리되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그 성기가 커가는 모양과 성장의 발달이 비례를 하고 여자들은 유방이 커가는 상황과 그 성장의 발달의 그 과정과 많이 비례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좀 착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춘기가 늦게 올수록 아이들 키 성장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보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에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성조숙증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죠. 방송에 있었는데 상당히 저도 그때 부모님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느라고 상당히 참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째가 그 성조숙의 원인은 서구화된 식생활의 먹거리의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라든가 호르몬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축산, 육류, 그런 육류의 피해에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많은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 먹는 경우, 그 다음에 고지방, 고칼로리 영양의 과잉으로 인해 비만이 초래된 경우죠.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약 35kg가 넘어가면은 성조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연 환경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적도에 가까운 종족일수록 민족일수록 키가 작고 적도에서 멀어서 키가 추운 지방일수록 키가 크는 법인데 우리나라가 많이 따뜻했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금속, 납이라든가 아연, 크롬, 어떤 중금속의 중독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대기오염 그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컴퓨터라든가 그 TV, 그 휴대폰의 전자파, 요즘 얘들 휴대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휴대폰의 그 전자파로 인해서 이하선의 그 종양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전자파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그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사실 멜라토닌은 성성성을 조금 늦게 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적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염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커튼이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사무용품에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환경 호르몬으로서 우리 정상적인 인체 자연 호르몬의 교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성조숙을 유발시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의 변화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가 상당히 조금 이것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라든가 TV에서 어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어떤 음란물이라든가 음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인 문화를 조기 접촉하는 어떤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성으로 대비될 수 있고요. 또 밤이 없는 야간 문화 상당히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TV에서도 9시가 되고 뉴스가 끝나면은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그 방송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방송에 관계된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런 멘트가 조금 방송 그 뉴스 끝난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호주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아빠하고 친한 딸이 상당히 그 사춘기가 늦게 오더라. 아빠하고 친할수록 또 엄마하고 친한 아들일수록 사춘기가 늦게 오더라는 어떤 그런 조사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햇빛 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학교 가서 해 지면 학교 오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한다고 엎드려 있고 참 햇빛을 보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멜라토닌 합성이 절되면서 깊은 수면도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인해서 넌렘 수면에 의한 뇌파 상태가 밑으로 쫙 드는 델타파 현상도 안 나타나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학업 스트레스 또 긴장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얘들이 부모 세대보다 이렇게 3, 4년 이상 2, 3년 이상 성조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춘기가 빨리 와서 우리 아이 키가 더 빨리 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흔히들 사춘기가 빨리 오면 이제 눈에, 엄마 눈에 이렇게 키가 큰 걸 보이고 자신 있게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사람이라는 것이 마냥 큰다면은 그 좋은 현상이겠지만은 빨리 큰 만큼 또 빨리 이렇게 그 성장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밑에 그림에서 이 빨간색은 그 성조숙증의 상태로서 초기에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빨리 성장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키가 안 크게 되고 이 밑에 파란색 이 친구는 조금 더 사춘기가 늦게 오면서 그 나중에 급성장기 오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경우로 우리가 tall child, short adult 이런 어렸을 때는 크지만 결국은 키가 작아진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키가 크다고 부모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야가 어떤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이러는가 혹은 안 그러면 성조숙으로 인한 어떤 그 급성장기가 빨리 와서 그러는가를 잘 어머니들이 감안하는 것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춘기가 오는 연령이 구미 또 서구 사회에 비해서 조금 늦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춘기가 미국이라든가 어떤 구미 이런 나라보다 늦지 않겠느냐라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우는 이 보라색의 선이고요. 구미의 여러 나라는 이렇게 다른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1950년대 때는 아주 사춘기가 늦었죠. 근데 60년대 들어오면서 14.7으로 떨어지고 80년대 들어오면서 13.2cm로 드디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히려 구미의 여러 나라보다 오히려 사춘기가 빨라진 현상이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동양의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홍콩 이렇게 조금 그런 쪽 나라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참 이것이 좀 우려될 만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가 늦게 오면 좋을 텐데요. 주변에 보면 일찍 크는 아이도 있고 또 늦게 크는 아이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일찍 클지 또 늦게 네. 클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그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뼈나이를 보는 것이 이제 이 아이가 클지 늦게 클지 일찍 클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엑스레이 방식을 통해서 정확히 뼈나이를 검사해 본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외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표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첫째 다 아시다시피 애모가 좀 또래보다 조숙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좀 조숙증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가족 중에 엄마라든가 부모, 이모, 삼촌 중에서 조기 성장 과정을 겪은 경우 조금 유전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아가 나고 빠고 걷고 말하고 또 성장 발육이 빠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상당히 조숙증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이빨이 빠고 난다든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숙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특히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지방, 고칼로리라든가 또 그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의 영향 그렇기 때문에 조숙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에 비해서 비만하다. 그다음에 체지방이 과다하다. 네.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35kg 정도가 넘어가면 성사춘기를 빨리 불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한 경우도 조금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할 것이고 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 내부에 신진대사가 빨라서 또 성조숙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비염, 천식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어도 어떤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많이 대사가 불안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햇빛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뛰어놀고 그래야만이 성장판이 늦게 닫히고 특히 운동선수들이 늦게
까지 키 크는 경우가 바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이 많거나 가족이 항상 어떤 그런 안 좋은 어떤 환경속에 있거나 편모라든가 또 편부스라에서 자라나던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조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조숙한 애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정신연령이 높은 애들. 역시 정신연령과 골연령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다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2차 성징이, 유방의 발육이 빨라진다든가, 고환의 크기가 빨리 커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아이들이 성조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조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댁에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아이 스스로 노력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우리나라가 성조숙화 현상이 어떤 사회적인 인자, 또 환경적인 인자, 가족적인 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성조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있어서 신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신과일, 식초 음식, 익은 김치라든가 흰 것을 많이 먹을수록 한방에서는 간의 기는 이렇게 승발하고 키우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씨앗 종류를 많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호도, 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이런 씨앗 종류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필수 영양소와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영향을 전구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성조숙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육류가 상당히 조숙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먹게 된다면은 닭고기 같은 거는 튀김이라든가 그렇게 드시지 말고 녹두를 넣고 백숙으로 삶아서 먹는다든가,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먹는 것보다는 된장물이라든가 대나무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삶아서 지방질을 충분히 뺀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섯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넣고 볶아서 먹게끔 하고, 표고버섯 장조림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성조숙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로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키를 크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유를 먹으면 키는 잘 큽니다. 하지만은 우유를 먹는 만큼 또 조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두유와 같이 섞어서 먹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콩 제품에는 여러 가지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호르몬 같은 것도 제거할 수 있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키가 작고 추운 지방을 갈수록 키가 크다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춥게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따뜻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춥게 생활하고 밤에는 잠잘 때는 좀 따뜻하게 자고 이렇게 온도 편차가 클수록 환경에 클수록 키 성장이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문화. 성인 문화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약 13년의 어떤 그런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내 몸에 어떤 신체적으로 발육을 할 때지 어떤 성호르몬을 가지고 어떤 종족을 번식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인 문화를 차단하고 아이들은 아이답게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간의 대화, 어떤 항상 안정되고 편안한 어떤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요즘은 애들이 사춘기가 빨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 갈등의 기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대화가 더 중요하고, 사춘기라는 것은 진짜 애벌레도 자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어서 추위를 이기고 하는데, 사람도 사춘기라는 것은 애벌레가 고추 속에서 나비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 힘든 시기 아닙니까?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사랑이라는 고추의 어떤 그런 따뜻하게 보호하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줄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계단씩 걸어 올라와 댕기기, 2계단씩 걸어 내려 댕기기. 요즘 아파트에 생활 많이 하시니까 아주 좋은 운동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를 펴는 거 좋습니다. 기지개를 펴는데 기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기운 기자, 손가락 지자, 10개자입니다. 네. 그래서 기지개를 펼 때는 손가락을 쭉 펴서 발까지 쭉 펴서 이렇게 그 기를 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동작도 하루에 한 50회 이상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조숙이 온다고 했는데 해독식품을 먹어야죠. 우리 한방에서 흔히 말하는 해독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감초물도 괜찮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그 녹두빈대떡, 또 황토의 북엇국, 또 물도 일종의 해독식품입니다. 물도 많이 마셔주는 것들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키를 크라고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못합니다. 음식을 소화흡수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버리죠. 그 인슐린이 나오는 순간 성장 호르몬한테 너는 스톱, 내가 일할 차례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흡시켜서 그것이 다 살로 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고 찌뿌둥하고 아침에 또 못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자기 전에는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찍 크는 아이가 있고 늦게 크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가 일찍 클지 늦게 클지 알아볼 수 있는 성조숙 중에 표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표징일 뿐이고 실제로 가장 정확한 것은 성장판 또 뼈나이를 정확하게 찍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성장판 검사하면은 우리 아이 뼈 성장판 열렸어요, 닫혔어요? 라고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역시 성장판이 키와 너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모들이 계시죠. 내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성장판이 분명히 열렸을 텐데 뭐하러 성장판을 찍느냐. 열려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자세히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성장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뼈나이를 아는 겁니다. 지금 이 뼈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가 이 나이에 비해서 뼈나이가 더 실제 나이보다 어리냐? 그러면 키 클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고 성장판이 뼈나이가 더 높으면은 실제 나이보다 그 나이가 높기 때문에 키 클 시간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장판의 뼈나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앞으로 농구 선수가 되는데 과연 이 성장 상태로서 키가 클 수 있겠느냐? 또 농구 선수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농구 선수에 걸맞는 키를 만들 수 없느냐를 잘해서 그 판단을 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 클리닉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흔히 아이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모델이 될 거야. 나는 아까 말씀드린 농구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무조건 그쪽으로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뜻을 따라서 많이 어떤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키가 안 커서 모델이 못 되고 농구 선수 못 된다면은 그동안 투자된 비용뿐만 아니라 또 그 친구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인생에서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 아이의 앞으로의 키의 상태에 대해서 뼈나이를 정확히 알아서 이 조금 부족하니까 또 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자. 야는 열심히 노력해도 농구 선수가 되나 모델이 못 될 키다. 그러면 일찍부터 너는 오히려 모델보다는 모델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꿈과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저같이 성장 클리닉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뼈나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부위를 촬영하게 됩니까? 우리가 뼈나이가 뼈 개수가 변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뼈 개수가 변한다면 상당히 의아라고 합니다. 사실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약 270개 뼈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가 막 크면서 350kg 늘어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저처럼 어린이 되면은 207개 정도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쉬는 것이 사실은 뼈나이죠. 그래서 네. 이 개수가 몇 개쯤 맞느냐. 그래서 207개로 다 버렸으면 끝난 것이고 350개쯤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면 막 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뼈나이인데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 주자가 있죠. 네. 대표 주자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렸을 때는 유치원 취약 전에는 손목을 봅니다. 손목뼈를 개수를 갖고 대표 손목뼈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취약한 한 후에는 발 뒤꿈치뼈를 보게 되고요. 또한 초등학교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제 무릎을 보게 되고요. 또
또 부모하고도 찍어서 같이 성장판을 비교해서 유전적으로 야가 뼈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뼈 상태를 이것뿐만 아니라 또 초음파로 골격을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TW 방식이라 해서 손목으로 해서 보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타나의 5단계의 성장 발육도를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요즘 그 TW 방식으로 많이들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그 TW 방식이 많은 어떤 좋은 간편한 점도 있지만은 아닌 오차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키 성장을 보려면은 키와 가장 관계된 무릎, 그다음에 사춘기에 판별할 수 있는 발 뒤꿈치, 또 부모하고 같이 유전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뼈,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촬영을 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으네요. 네. 요즘은 같은 교실에도 키가 큰 아이, 또 키가 작은 아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반면 코밑이 벌써 거뭇거뭇해지는 등 다양한 부류의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죠. 우리가 그 아이들의 키 상태를 볼 때 나이를 계산할 때 한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복잡하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첫째가 역연령이라는 것이죠. 표를 준비했는데요. 보실까요? 보통 역연령이라는 것은 나이죠. 나는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됐다. 그런 것이 출생으로 지금까지 경과된 연수를 달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장 연령은 현재 아이 키가 몇 살 또래의 평균하고 같은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신장 연령이고요. 고려령은 앞으로 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의 개수의 변화, 모양, 융합 도해를 파악해서 뼈의 성숙도를 보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야가 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정신 연령입니다. 정신 연령이 야는 높다 또는 낮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야는 어려도 애 같다 그런 거죠. 키는 커도 애 같다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고요. 생리 연령이라는 것은 5번째로 생리 연령은 것은 생리를 했다, 음모가 났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표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연령과 신장 연령과 고려령 이 3가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같은 나이의 또래 아이입니다. 12살 된 애들인데, 이 친구는 키가 크다는 것은 키 연령이 크다는 거죠. 이 친구는 키가 작다 그러면 키 나이가 작다는 소리고요. 이 친구들이 생일 나이는 다 12살 똑같은데, 이 친구는 키 나이가 작고, 이 친구는 키 나이가 크고. 그 다음에 뼈 나이를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 친구 같은 경우는 음모가 난 걸 봐서는 뼈 나이가 DC라는 애보다 뼈 나이가 높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여성에 있어서도 보면은, 지 같은 여성의 경우는 음모도 같고 뼈 나이가 어린데 키 나이는 크고 생일 나이는 같은 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야의 앞으로 키가 클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A, B, C, D, F, G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키가 클 친구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는 G고 앞으로 가장 키가 클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아이의 키가 작으면 나를 닮아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네. 유전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예전에는 키는 팔자르니 부모가 작으니 네가 키가 클 수 있겠느냐 그런 상당히 미리부터 상당히 포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연어 송어 아시죠? 네. 제가 그림을 좀 해놔 보실까요? 똑같은 송어를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송어는 우리가 송어는 연어와 똑같이 바다에서 가서 강에다 알을 낳아서 다시 바다로 가는 강해의 물고기입니다. 근데 연어와 달리 송어는 민물에서도 성장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물고기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민물에서 자라는 애들을 우리가 산천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가는 애들을 송어라고 그러는데 이 차이가 환경과 먹이의 변화에 따라서 송어는 약 1m까지 자라는데 반해서 무태에서 강물에서 자란 계곡에서 자란 산천어는 20cm, 30cm밖에 안 된다. 네. 똑같은 알에서 부화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남북한이 분단된 지 약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남북 간 청소년의 키를 봐도 약 7cm, 8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유전적인 인자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영양의 그 차이 때문에 키가 차이가 많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내가 작고 유전적으로 작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송어를 보듯이 또 남북 간의 청소년의 키 차이를 보듯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인지 꼭 그 시간에만 분비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 경우에 그 시간은 참 한창 공부할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대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시부터 약 2시까지, 그 다음에 한 4시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 여명이 들고 해가 뜰라가는 어떤 그런 때부터는 한 5시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왼쪽 12시 그림은 운동할 때를 표시합니다. 운동하면은 평상시 운동하지 않을 때보다 약 25배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이 전기불을 발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밤 10시면 아주 캄캄했고 그때는 대부분 잠을 잤죠. 그런데 요즘은 아주 밤 10시고 12시간에 초저녁까지 느껴지고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생체 시간이 안정되게끔 그래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항상 안정되는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12시 전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네. 효과적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활발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요즘 조사 결과에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잠자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문제성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외국을 나가본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점에 저녁밥을 먹고 한 7시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책을 좀 사보려고 다운타운으로 가서 서점에 가자고 했더니 택시 운전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에 연 서점이 어디 있느냐. 네. 다들 집에 갔다.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북적북적하고 시내가 활발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집에 문 닫히고 가게 문 닫히고 9시쯤엔 다 집에 와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면 시간이 너무 짧고 진짜 성장기에 이렇게 수면의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는 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최소한 사춘기 성징이 시작되고 급성장기 때는 최소한 7, 8시간은 재워야 됩니다. 네. 그때는 학원이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한 개 정도는 끊어내고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성장에 방해를 많이 준다는 거 아시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거는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키가 안 큰다. 또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죠. 키 크고 속 없다. 누가 뭘 하게도 허허 웃고 널널하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고 그래서 키가 큰다는 것이죠. 네. 늘 즐겁게 생활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음식 먹지 말라는 것 아까 전에 또 강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20,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주는 거 좋습니다. 아이들 햇빛을 전혀 못 보고 일요일 날도 공부하고 학원에서 하는데 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는데 점심시간이라도 한 20, 30분이라도 햇빛 아래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한 2교시나 끝나면은 전체 운동장 나가서 체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스트레칭 몇 번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어떤 교육 입안자들은 진짜 옛날처럼 한 2교시 끝나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전체 어린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체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했으면 우리 아들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성조숙증과 뼈나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운동이 다 키 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사실 운동을 직업으로 갖지 않은 한, 역도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처럼 직업으로 갖지 않은 한 성장에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저는 다 하라고 그럽니다. 네. 뭐 역도도 레슬링도 기초도 하라는데, 만약 그것이 직업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죠. 요즘 아이들 운동 시간 전혀 없습니다. 뼈 나이를 보기 위해서 골 강도를 검사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이 하나같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뼈도 잘 부러지고, 예전에 비해서 애들이. 그래서 저희 집에 가족들이 모이고 뭐 제사 날 때 얘들이 모여서 막 이제 장난치고 막 침대에서 막 레슬링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하는 말이, 얘들아 레슬링 하면 키 안 큰단다. 그런 말 합니다. 그 운동은 키 크는데 너무 좋습니다. 잠이 잠깐 하는 운동은 너무 좋고, 물론 열심히 한다 할때라도 스트레칭만 충분히 잘해진다면 운동은 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조깅이라든가 걷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 수영 이런 것들은 키 크는 데 좋고, 또 뭐 역도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기계체조랑은 물론 키 크는 데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줄넘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참 요즘 아이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키 큰 운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성장 치료를 위해서는 성장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키 크기 성장 체조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운동은 영양과 정서적인 요인,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3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 시 성장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보면 운동을 할 때가 안정 시보다 최고 25배까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밖에서 하는 놀이 문화가 사라지면서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는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막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옛날에는 아빠랑 줄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시험 공부 대비 때문에 지금은 못 하고요. 시험 공부 끝나면 그때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주말에만 여기 와서 해요. 근데 평생 생활하면서요? 아침에 줄넘기 할 때도 있고 바쁘면 못 할 때도 있어요. 현재 키가 크지 않아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키가 자라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보면 많은 경우가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참 운동 시간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해야 될 것은 많고 운동할 것이 없는데, 시험 본다 해서 운동 못하고, 또 뭐 어디 학원 때문에 운동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계단, 2계단 걸어 올라가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계단씩 한 5, 6층 정도 올라간다면은, 올라가고 또 내려온다면 근력 발달도 좋고, 또 내려오면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줄넘기도 뭐 음악을 들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줄넘기를 리듬에 맞춰서 하는 줄넘기 참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강도가 좋냐면은, 땀이 송골송골, 숨이 허걱, 가슴이 두근두근, 이 셋 중에서 둘만 되면 됩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운동 효과가 나타나고, 이래야 돼야만이 성장 호르몬이 약 25배가 더 분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수면과 운동 부분인데요. 여기에 영양학적 측면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여서 키우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합니다.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일단은 요즘 아이들은 이 성장 도움 음식의 가장 기본은 한마디로 저지방, 고단백, 고칼슘 음식입니다. 뭐 부모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저지방이라면은 튀김 음식은 안 되겠죠. 고단백이라면은 지방질이 있는 음식은 반드시 안 되겠죠. 네. 고칼슘 음식을 먹여야 되고요. 그 뼈채 먹는 생선, 얘들 요즘 씹는 능력이 많이 절어지고 있고, 씹는 능력이 덜어지면 뇌 발달도 덜 됩니다. 네. 잘 씹을수록
뇌가 발달한다는 건 잘 아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콩이라든가 채소, 과일, 해조류를 많이 먹이는 거 좋겠고요.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반드시 두유, 밭에서 나는 우유를 콩 제품을 많이 먹는 거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단백 음식인 장어라든가 뼈채 먹는 멸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은데 특히 멸치 같은 경우는 검은깨 멸치를 살짝 볶고 그것을 김 있죠. 김을 살짝 구워서 이렇게 갈아서 얘들 봐봐 잘 안 먹는 애들 뿌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3끼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특히 아침을 안 먹는 애들이 있는데 성장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이는 거 어머니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이런 엄마가 직접 만드는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먹이고 또 주고 있는 음식보다는 살아있는 음식이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들일 텐데요. 성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또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적절하게 잘 자라서 보기에 좋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끝으로 그런 바람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상당히 컸던 애가 사회에서 보니까 키가 오히려 나보다 작더라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내 키는 초등학교 때 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성조숙증이었죠. 성조숙화 현상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가 좀 크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참 보기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어떤 정상 발달로 해서 잘 크고 있는지 아니면 성조숙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주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생활습관이라든가 식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빨리 크는 만큼 또 빨리 성장이 멈춘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조숙 현상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어떤 병리적 현상이 결국 아이들한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봤을 때 부모라든가 교육당국이라든가 또 저 같은 의료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이런 현상들이 안 생겨서 차후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또 튼튼한 어떤 세계 어디를 나도 멋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나는 대학교 가서 컸고 나는 고등학교에서 컸으니까 너도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모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안 크니까 후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미리 체크를 해주면 좋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3년 정도 성조숙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이들의 성장 발달의 상태를 성장도 그래프가 있거든요. 성장도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어가면서 성장도를 체크해 주는 거 좋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그 어떤 성장 발육 도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적을 해가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좀 비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성장은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 키를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마지막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대표원장님 모시고 아이들의 성조숙증과 키성장에 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